안녕하세요. 맛있는 영어입니다. 배워두면 입시에 도움되는 수능 독해 문제 풀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2013년도 수능 시험 2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살펴보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수능 22번 문제인데요. 정답률은 84%입니다. 문제를 파악한 뒤 지문의 내용을 읽고 적절한 답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옅은 회색의 글자는 모르는 단어들이라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문의 내용을 한 문장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인데요. 어떤 경우든 단어를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난 유심히 보았다.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아름답게 뻗어 있는 것, 무언가의 일부로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해안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해안선의 일부로서 아름답게 쭉 뻗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해안선을 보았다. 특히 아름답게 뻗어 있는 그런 말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뭐와 같은, 근데 그 해안선이 뭐와 같냐 하면은 그것은 float 했다. 여기서 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단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를 만나면 당황할 필요 없이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계속 보시면 무엇 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왔다 그런 말이죠. 이 내용을 몇 개의 단어씩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나는 보았다. 그 아름답게 뻗어 있는 것, 해안선의 일부로 마치 뭐와 같은 그것은 플로트했다. 내 눈에 들어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어떤 해안선, 아름답게 뻗어 있는 해안선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플로트한 것 같았고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 말이 되죠.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나는 마치 플로트한 것처럼 보이게 아름답게 뻗어 있는 해안선을 바라보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장은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감탄사가 들어있는 만큼 감정을 넣어주시는 것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해보면 어떻게 놀라운 그것이 있었는지 와 같이 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는 감정이 들어간 만큼 어찌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정리하면 어찌나 놀라운 또는 어찌나 근사한 상태로 그것이 있었는지 정도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결국 한마디로 그것이 얼마나 근사하던지 또는 얼마나 아름답던지 라는 감탄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세 번째 문장인데요. 단어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해보면 무엇을 따라서 이틀 무언가를 콕 찍어 바다를 나는 마침내 무언가를 보았다.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어떤 특정한 땅을 무엇의 일부로 무엇을 가진 무한한 이런저런 기회들과 같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틀 후에 바다에서 나는 마침내 보았다. 어떤 땅을 무한한 기회가 있는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 바다에서 이틀을 보낸 후에 나는 마침내 무한한 기회의 땅을 발견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무엇을 따라서 무엇 후에 이틀 후에 무엇을 콕 찍어서 바다를 콕 찍어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틀 후에 나는 마침내 보았다.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어떤 특정한 땅을 무엇을 가진 무한한 이런저런 기회들을 가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음 문장인데요. 내용을 파악해보면 거기에 그것이 있었다. 무엇에 앞서, 나의 앞서, 그러니까 나의 앞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에 이어서 초대하면서, 그러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초대하는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거기에 그것이 있었다. 나의 앞에,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초대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미소를 띄우며 나를 초대하는 것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 살펴볼 문장인데요. 단어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해보면 그것은 있었다. 어려운 무엇만을 생각하면서 누군가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decline 하는 것, 그 초대에 포함이 됩니다. 역시 decline은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고 계속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것은 어려웠다. 누군가에게, 즉 누구에게든 어려웠다. decline 하는 것, 그 초대를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한마디로 누구든지 그런 초대를 decline 하는 것은 어려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 decline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렇습니다. decline은 여기서는 거절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딱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바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을지라도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독해 공부의 묘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나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6번째 문장인데요. 내용을 파악해보면 난 있었다. 가득 찬 상태로 무엇의 일부로 굉장한 이런저런 계획들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 성공 어디 안에서 이 알려지지 않은 즉 미지의 땅 안에서 와 같이 되고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난 가득 차 있었다. 이런저런 굉장한 계획들로 성공을 찾아내려는 즉 성공을 이루어내려는 이 미지의 땅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땅에서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이 미지의 땅에서 성공을 일구어낼 아주 대단한 계획들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 정도의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나는 있었어. 가득 차 있는 무엇으로 굉장한 계획들,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성공을, 그러니까 성공을 일궈내려는 어디에서 이 미지의 땅에서 와시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단어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해 보면 난 가지고 있었다. 무언가를 받아들인 상태를 하나의 일자리 제안 누구로부터? 길버트 박사로부터 그게 누구냐 하면은 가지고 있었다. 개업한 상태를 병원을 어디에서? 인랜드 마을 작년에 파악시 되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난 받아들인 상태였다. 일자리 제안을 길버트 박사로부터의 그게 누구냐 하면은 개업한 하나의 병원을 인랜드 마을에서 작년에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랜드란 단어는 모른다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내용은 한마디로 작년에 인랜드 마을에서 병원을 개업한 그런 길버트 박사로부터의 취업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나는 가지고 있었다. 무엇을 받아들인 상태 하나의 일자리 제안을 누구로부터? 길버트 박사
그게 누구냐 하면은 가지고 있었다. 개업한 상태를. 하나의 병원. 어디에서? 하나의 인랜드 마을에서. 언제? 작년에. 마같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8번째 문장인데요. 단어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해보면 그것은 주었다. 나에게 굉장한 즐거움을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생각하는 것, 무엇의 주변에서 어떻게 나의 꿈이 무엇 할 텐데 무엇이 되는 것, 하나의 현실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것은 나에게 주었다. 커다란 즐거움을 무엇의 주변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 어떻게 나의 꿈이 무엇 할 거라는 하나의 현실이 되는 것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커다란 즐거움을, 어떤 즐거움,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는 즐거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의 꿈이 현실이 될 거라는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커다란 즐거움을 나에게 주었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한마디로 하면 내 꿈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상상해 보는 것은 커다란 기쁨이었다. 즉, 그것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다음 문장인데요. 역시 단어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해 보면 난 보게 했다 또는 보이게 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콕 찍어서 무언가를 콕 찍어서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어떤 특정한 해안가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난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해안가를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나는 다시 그 해안가를 바라보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나는 보이겠다, 즉 보았다. 다시 한번 무언가를 콕 찍어서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바로 그 해안가를 다시 한번 보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10번째 문장인데요. 내용을 파악해보면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선, 무엇의 일부로 멀리 있는 산들, 그리고 형태들, 무엇의 일부로 집들, 있었다. 점차 이머징하는 중 무엇을 관통하는 다른 것이 아닌 안개를 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선을 이루고 있는 것, 멀리 있는 산과 집들의 형태로,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산과 집들의 형태로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점차 이머징하고 있었다. 어떻게? 안개를 관통하면서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한마디로 멀리 일렬로 서 있는 산과 집처럼 보이는 것들이 안개를 뚫고 점차 이머징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머징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도 문맥을 통해서 모습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문장인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단어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그것들은 환영해 주었다. 나를 뭐와 함께 끝이 없는 이런저런 것을 약속하게 하는 것들 정도가 되고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것들은 나를 반겨주었어. 끝도 없이 무언가를 약속하게 만드는 것들과 함께 끝도 없이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들과 함께 나를 반겨주었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한마디로 그것들은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나를 반겨주었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한 문장 한 문장 내용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빠르게 지문의 내용을 파악해 볼 텐데요. 단어를 몇 개씩 묶어서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나는 보았다.
그 아름다운 해안선, 뭐와 같은 그것이 플로트 했던 것처럼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눈에 그것이 플로트 했던 것처럼 보이는, 어찌나 근사하던지 그것이 이틀 후에 바다에서 나는 마침내 보았다. 그 땅을, 어떤 땅을, 무한한 기회가 있는 땅을, 거기에 그것이 있었지. 내 앞에 미소 지으면서 나를 초대하고 있는, 그것은 어려웠다. 누구에게는 디클라인 하는 것이, 그 초대를 나는 가득 차 있었다. 무엇으로? 굉장한 계획들, 어떤 계획들? 성공을 일궈내려는, 어디에서? 이 미지의 땅에서 나는 받아들였다. 하나의 일자리 제안을 길버트 박사로부터. 그게 누구냐 하면은 개업했던 한 병원을, 어디에서? 인랜드 빌리지에서 작년에. 그것은 나에게 주었다. 커다란 즐거움을. 어떤 즐거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떻게 나의 꿈이 현실이 될지를 나는 다시 보았다. 못을 콕 찍어서 그 해안, 그러니까 그 해안을 콕 찍어서 보았다. 그 해안선을 바라보았다. 그 라인, 어떤 라인? 멀리 있는 산과 집들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그 라인은 있었다. 점차 이머징 하면서 안개를 뚫고 나오면서 그것들은 나를 반겨주었다. 뭐와 함께? 끝없는 어떤 가능성으로 정도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흥분돼 있고 기대로 가득 차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슬프거나 뭔가 억눌린 이런 내용은 없죠. 3번 보시면은 뭔가 긴장을 풀어주거나 동정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두렵거나 무섭다 이런 내용도 전혀 아니죠. 그리고 부끄럽거나 당황스러운 이런 내용도 아니네요. 이 내용은 주인공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으니까 흥분되고 어떤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